나락의 공격으로 짙은 도끼 속에 떨어진 금강은 기적적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대신에 움직일 식신들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과 이누야샤 일행을 돕습니다. 하지만 도끼가 계속해서 퍼져가 곧 죽게 된 운명이었죠. 그리고 이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정화의 능력을 가진 가영이 뿐이었습니다. 가영이는 이번에도 망설이지 않고 금강을 구하기 위해 몸속 도끼를 정화합니다. 가영이의 정화 덕에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된 금강이지만 임시 방편일 뿐 나락의 도끼는 조금씩 퍼져가고 있었고 금강은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금강은 자신과 비슷하게 일생을 보낸 무녀 자연으로부터 혼을 빌려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와 걱정하며 자신이 나락을 해치우겠다는 이누야샤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나락을 해치운다는 건 영혼과 함께 녀석의 존재 자체를 없앤다는 거야. 육체만 베어선 아무 소용이 없어. 유일하게 나락의 영혼을 없앨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사원의 구슬이야.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사원의 구슬을 완성시켜야 돼. 기회는 딱 한 번이야. 나락이 완전한 사원의 구슬을 손에 쥔 순간 구슬은 나락의 손 안에서 더럽혀지고 나락과 동화하겠지. 그 순간을 노려 구슬과 함께 나락을 정화해야 돼. 그건 누구도 할 수 없어, 나밖에. 사원의 구슬 조각을 통해 자연의 의지가 전해져 이누야샤와 금강의 이야기를 엿들은 코하쿠는 자신의 사원의 구슬 조각을 나락을 죽이기 위해 사용해달라고 말합니다. 금강은 코하쿠에게 사원의 구슬 조각을 빼내 사용한다는 것은 다시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묻지만 나락을 죽이기 위한 각오를 마친 코하쿠의 대답을 듣고 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만약 나락을 쓰러뜨리기 위해 만난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만나게 되었다면 이 아이의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고 살아갈 길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금강은 분해하며 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 과정에서 코하쿠의 누나인 상고와 마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미 코하쿠는 죽은 몸이었고 코하쿠의 몸을 사원의 구슬 조각을 사용해 계속해서 살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고집이었죠. 그리고 모류마루를 찾던 코우가에게 사원의 구슬 조각을 달라 하지만 그는 자신이 나락을 끝장내겠다며 이를 거절하고 금강은 조금이라도 희생을 줄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사원의 구슬 조각을 이용해 해치우려 한다는 계획을 눈치챈 나락은 백령산에 버렸던 인간의 마음을 흡수하여 인간의 비뚤어진 마음과 비열한 생각, 지저분한 집착을 이용해 사원의 구슬의 정화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려 하고 금강을 공격합니다. 나락의 도끼가 계속해서 퍼져가 금강의 목숨을 위협하고 금강을 구할 방법은 정화의 힘을 가진 가영이가 금강에게 정화의 활을 사용하는 것이었으나 가영이가 나락의 거미줄에 닿아 나락의 거미줄은 가영이에게 부당한 마음을 심어주었고 정화의 힘을 잃게 되어 금강의 활을 잡은 순간 활시위가 끊어집니다. 가영이는 금강을 구하기 위해 아즈사산 사당으로 가서 시험을 통과해 활을 고쳤으나 나락은 그 틈에 거미줄에 닿아 정화의 힘을 잃은 금강을 공격합니다. 나락에게 붙잡힌 금강은 나락을 공격하는 코우가의 사원의 구슬 조각이 자연의 의지를 담아 깨끗한 빛을 발하는 것을 보고 나락이 코우가의 조각을 빼앗으면 정화에 없애려고 하였지만 금강에게 연결된 거미줄을 통해 나락은 금강의 생각을 읽어내고 이누야샤가 오기 전에 죽게 될 거라며 조롱합니다. 위기의 순간 이누야샤와 가영이가 도착하고 가영이는 화살이 하나밖에 없어 신중하게 금강에게 사용하려 하지만 금강은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아직 화살을 사용하지 말란 신호를 보냅니다. 이누야샤의 용린 체스아로 나락을 공격하고 나락이 숨겨놓은 사원의 구슬 조각이 보임과 동시에 나락은 금강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사원의 구슬을 되찾기 위해 코우가가 나락에게 달려들지만 오히려 붙잡히게 되고 코우가의 사원의 구슬 조각이 점점 어둠에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나락의 몸에서 사라진 사원의 구슬 조각에 당황한 가영이는 금강에게 조언을 구하려 했고 금강의 몸에 사원의 구슬 조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락이 떨어뜨릴 때 금강의 몸에 숨겨놓은 것이었죠. 그리고 금강의 의도를 눈치챈 가영이는 금강에게 정화의 화살을 사용하지만 동시에 나락의 촉수도 금강에게 향합니다. 금강은 가영이의 화살에 되받아쳐 사원의 구슬과 함께 나락을 정화하기 위해 공격하고 사원의 구슬 안에서 나락의 요기와 금강의 영역이 맞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이겼다. 결국 금강의 영역은 나락의 요기를 이기지 못했고 금강은 가영이에게
코아쿠의 마지막 구슬 조각의 빛을 지켜달라 하며 그것은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당부합니다. 나락은 자신을 죽이지 못한 금강을 비웃지만 금강은 자신의 도끼를 정화하여 사는 것 대신 나락의 구슬 조각에 빛을 남겨 나락이 마지막 구슬 조각을 흡수한 순간을 구슬 조각에 남긴 빛으로 정화하여 없앨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락의 도끼로 곧 죽음을 직감한 금강은 자신의 동생 금사매에게 환상으로 나타나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미안하단 말을 전하고 사랑하던 이누야샤의 품에서 금강을 지켜주지 못했다 눈물을 보이는 이누야샤에게 그가 결국은 와주었고 그의 곁에서 죽는 것에 충분하다 미소 지으며 드디어 평범한 여자가 되었다는 말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강은 이후로 자신이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나락이 코아쿠의 마지막 구슬 조각을 손에 넣어 그녀가 남긴 사원의 구슬 조각의 빛으로 죽일 기회조차 코아쿠를 살리는 선택을 하고 이누야샤 일행들에게 마지막을 맡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원술로 되살아나 언젠가 최후를 맞이해야 하는 금강이 사랑하는 사람 품 안에서 죽는 게 행복한 결말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해피엔딩이란 나락을 처치한 이누야샤와 가영이가 전국시대에서 함께 살아가고 미륵 상고가 함께하여 아이도 낳고 코아쿠는 금강으로부터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것을 행복한 결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금강이 사랑하는 사람 품에서 죽는 것이 겨우 행복이라 느낄 만큼 그녀의 삶이 얼마나 불행했고 힘든 일을 겪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일본판 이름으로 키쿄우, 도라지를 뜻하죠. 도라지꽃의 꽃말은 영원한 사랑. 작품 내내 이누야샤를 영원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녀의 이름이 그녀의 모습과 잘 어울린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라지는 입에 쓰지만 몸에 좋은 약초이죠. 그녀가 살아왔던 힘든 삶은 도라지에 쓴 부분, 그리고 코아쿠를 살린 것은 약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부녀로서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했던 금강. 그녀가 원했던 삶은 가영이가 자신 고유의 힘을 얻는 히토미코 에피소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토미코는 가영이의 영역이 무엇인가에 봉인되어 있다고 말하고 가영이는 이에 금강을 떠올립니다. 그 이유는 자신과 같이 영역을 가져 무녀로서 요괴의 피로 얼룩지고 보통의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했던 자신의 삶이 아닌 평범한 삶을 원했던 금강의 바람이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요?